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살인 정미영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전기료 걱정 없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년 여름이 되면 똑같은 고민을 하시나요? 에어컨을 켜자니 전기료가 무섭고 안 켜자니 더위에 잠을 못 자고 말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전기료가 많이 오른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저 역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름만 되면 전기료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작년 여름 7월 중순이었습니다. 연일 35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었죠. 저는 선풍기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뜨거운 바람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에는 더위 때문에 뒤척이다가 새벽 서너 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곤 했어요. 낮에는 온종일 축 늘어져 있고 저녁에는 짜증만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래층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김할머니는 저와 비슷한 나이에 혼자 사시는 분인데 언제나 밝고 건강해 보이셨어요. 그날도 김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찬 모습이었는데 저는 더위에 지쳐 있었죠. 미영 씨, 요즘 더위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김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이고, 정말 죽을 맛이에요. 에어컨을 켜자니 전기료가 걱정되고 안 켜자니 견딜 수가 없어요. 지난달 전기료가 무려 16만 원이나 나왔거든요. 그러자 김할머니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정말요? 저희 집은 4만 원밖에 안 나왔는데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같은 평수의 아파트에 사시는데 전기료가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싶었거든요. 혹시 에어컨을 아예 안 쓰시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김할머니는 오히려 저보다 더 시원하게 지내고 계시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제가 간절히 물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웃으시면서 동네 주민센터에서 에너지 절약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서 배운 방법들이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바로 다음 주 주민센터 강의에 신청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가니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10여 명 정도 앉아 계셨어요. 강사님은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에너지 관리 전문가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집에 있는 간단한 물건들로 에어컨 못지않은 시원함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강사님의 첫 마디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선풍기에 뭔가를 붙이기만 하면 에어컨처럼 시원해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강사님이 직접 시연해 보이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큰 그릇에 얼음을 가득 담아서 선풍기 앞에 놓자 불과 몇 분 만에 바람이 확실히 차가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산속 계곡에서 부는 바람 같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집 안 공기를 순환시키는 방법, 창문을 활용하는 방법, 물 한 그릇으로 방을 시원하게 만드는 방법까지 다양한 비법을 배웠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후 바로 강의에서 배운 방법들을 하나씩 시도해 봤습니다. 냉동실에 있던 얼음을 그릇에 가득 담아 선풍기 앞에 놓고 페트병에 물을 얼려서 준비했어요. 택배로 받은 물건들과 함께 온 아이스팩도 모아서 냉동실에 얼렸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첫날부터 확실히 체감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느꼈어요. 밤에는 창문을 열어서 바깥 공기를 순환시키고 낮에는 얼음과 아이스팩을 활용해서 시원함을 만들어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제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밤에는 깊이 잠들 수 있었고, 낮에도 활기가 생겼어요. 무엇보다 전기료 걱정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여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달 전기료 고지서를 받아보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42,000원이었거든요. 전월 대비 11만 원이 넘게 절약된 것이었어요. 그 돈으로 맛있는 삼계탕도 사 먹고 이웃분들과 함께 커피도 마실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해졌다는 점입니다.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고 있으면 감기에 걸리기 쉽고 몸도 무겁게 느껴졌는데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시원함을 만들어내니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관절도 덜 아프고 소화도 잘 되더라고요. 손자들이 놀러와서도 할머니 집이 왜 이렇게 시원해요? 라고 신기해했습니다. 이웃분들도 제 집에 와서 비법을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하나하나 알려드렸더니 모두들 대만족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더위를 견디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방법들을 알고 나니 여름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에어컨에만 의존했던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이제 여러분께 제가 배우고 경험한 모든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방법이 집에 있는 간단한 재료로 할 수 있고 돈도 거의 들지 않아요. 무엇보다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방법들이라서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기계나 비싼 도구는 필요 없어요. 냉동실에 있는 얼음, 빈 페트병, 집에 있는 수건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방법을 다 써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한두 가지만 선택해서 꾸준히 실천해도 충분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방법은 선풍기를 에어컨처럼 만드는 기법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름철 선풍기 바람이 시원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방 안 공기가 이미 뜨거워져 있어서 그냥 뜨거운 바람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큰 그릇이나 대야에 얼음을 가득 채워서 선풍기 바로 앞 약 50cm 정도 떨어진 곳에 놓아보세요. 선풍기 바람이 얼음을 지나면서 차가워져서 방 전체가 금세 시원해집니다. 마치 자연 에어컨을 만든 것과 같은 효과죠. 저도 처음 해봤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그릇에 얼음을 가득 넣고 선풍기를 틀었더니 불과 10분도 안 되어서 방 안 공기가 확연히 달라지더라고요. 특히 오후 1~2시 같은 가장 더운 시간대에 이 방법을 쓰면 체감 온도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그릇 크기는 라면 그릇보다는 조금 더 큰 것이 좋아요. 너무 작으면 효과가 적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얼음 위에 얇은 수건을 살짝 덮어주는 거예요. 수건에 스며든 물이 증발하면서 공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어줍니다. 이웃에 사시는 박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체감 온도가 서너 도 정도 내려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수건은 너무 두꺼운 것보다는 얇은 것을 사용하셔야 바람이 잘 통합니다. 그릇이 없거나 얼음을 자주 갈아주기 번거롭다면 페트병을 활용해 보세요. 2리터나 2리터 반짜리 페트병에 물을 넣어서 냉동실에 얼린 다음 선풍기 앞에 놓으면 됩니다. 페트병은 4~5시간 정도 시원함이 지속되니까
하나는 냉동실에서 얼리고 하나는 선풍기 앞에서 사용하면 하루 종일 쾌적하게 지낼 수 있어요. 여기서 특별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페트병에 그냥 물 대신 소금물을 넣어서 얼리면 더 차갑고 오래 지속됩니다. 물 1리터에 소금 2~3 숟가락 정도 넣어서 얼리면 되는데 소금물은 어는 점이 낮아서 일반 얼음보다 더 차가워요. 바닷물이 잘 얼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죠. 두 번째 방법은 선풍기 뒤쪽을 활용하는 건데 택배 받을 때 들어있는 아이스팩들을 모아두셨다가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이스팩을 냉동실에 얼린 다음 선풍기 뒤쪽 공기를 빨아들이는 부분에 고무줄이나 끈으로 고정시켜 보세요. 혹시 물방울이 떨어질까 걱정되신다면 얇은 비닐이나 천으로 감싸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선풍기가 차가운 공기를 빨아들여서 방을 시원하게 만들어줘요. 특히 거실 같은 넓은 공간에서 효과가 좋습니다. 아이스팩을 고정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너무 꽉 묶으면 선풍기 날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적당히 여유 있게 고정하세요. 그리고 아이스팩이 너무 크거나 무거우면 선풍기에 무리가 갈 수 있으니까 작은 것으로 2~3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는 밤 공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름밤 바깥 공기는 대부분 실내보다 시원하죠. 특히 저녁 9시부터 새벽까지는 바깥 공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예요. 창문 2개를 열고 한쪽 창문에는 선풍기를 바깥 방향으로 향하게 놓으세요. 그러면 실내의 더운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반대쪽 창문으로는 시원한 밤 공기가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마치 자연 환풍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방법의 핵심은 공기의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선풍기로 더운 공기를 밖으로 밀어내면 자연스럽게 반대편으로 바깥 공기가 들어와요. 이웃에 계시는 최할머니는 이 방법으로 밤에 에어컨 없이도 푹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낮에는 바깥이 더 뜨거우니까 이 방법은 사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기가 걱정되시면 방충망을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창문이 2개가 마주보고 있으면 더 효과적이지만 한쪽만 있어도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우리 몸을 직접 시원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시원한 바람이 불어도 몸 자체가 뜨거우면 별로 소용이 없거든요.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목이나 손목에 감고 선풍기 바람을 쬐어보세요. 물이 증발하면서 체온을 확실히 떨어뜨려 줍니다. 특히 목과 손목 부분에는 큰 혈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효과가 정말 좋아요. 우리 몸에서 열이 가장 많이 나는 곳이 목, 손목, 발목인데 이런 부위를 차갑게 해주면 온몸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오후에 장을 보고 돌아와서 더울 때 이 방법을 쓰면 정말 금세 시원해져요. 수건은 너무 차갑게 하지 말고 적당히 시원한 정도로 하세요. 너무 차가우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해서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발 담그기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큰 대야에 찬물을 받아서 발을 담그고 앉아 있으면 온몸이 시원해져요. 발바닥에는 혈관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발만 시원해져도 전신이 시원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텔레비전 보면서 발을 담그고 있으면 정말 편안하고 시원해요. 혹시 젖은 수건이 불편하시다면 약국에서 파는 쿨링 스프레이를 추천합니다. 3,000원에서 5,000원 정도에 살 수 있는 멘톨 스프레이를 팔이나 다리에 뿌리고 바람을 쬐면 30분 정도 시원함이 지속돼요. 외출 전에 뿌리면 더운 길에서도 한결 나아집니다. 다만 얼굴에는 절대 뿌리지 마시고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은 손목 같은 곳에 조금 발라서 테스트해 보신 후 사용하세요.
5번째는 습도를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공기가 축축하면 땀이 마르지 않아서 더욱 답답하게 느껴지거든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혈액순환이 느려져서 습도가 높을 때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습도가 너무 높으면 선풍기를 틀어도 끈적한 느낌 때문에 시원하지가 않아요. 제습기가 있으면 좋지만 없다면 전통적인 방법을 써보세요. 신문지를 구겨서 방 모서리에 놓으면 습기를 잘 빨아들입니다. 하루에 1번 정도 교체하면 되고요. 신문지는 그냥 펼쳐놓는 것보다 구겨놓는 것이 표면적이 넓어져서 더 효과적이에요. 숯을 그릇에 담아서 방에 놓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숯은 구멍이 많아서 습기를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게다가 냄새도 같이 없애주니까 일석이조예요. 한 달에 1번 정도 햇볕에 말리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굵은 소금을 접시에 담아서 방에 놓아두면 습기를 빨아들여서 소금이 녹아내립니다. 녹으면 새 소금으로 교체하면 되고요. 소금이 습기를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한 방법인데 효과가 정말 좋아요. 이웃에 계시는 박할머니는 습도가 매우 높았던 집에서 신문지와 숯을 활용해서 습도를 많이 낮췄더니 선풍기 바람이 에어컨처럼 시원하게 느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적당한 습도는 50%에서 60%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바람이 훨씬 시원하게 느껴지고 곰팡이도 예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물을 활용하는 간단한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닥에 물을 조금씩 뿌리고 선풍기를 틀면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 공기가 차가워집니다. 너무 많이 뿌리면 미끄러우니까 조금씩만 뿌리시고 마루 바닥에서만 사용하세요. 저녁에 청소하고 나서 이 방법을 쓰면 정말 효과가 좋아요. 분무기에 물을 넣어서 공중에 뿌리는 것도 좋습니다. 공기 중에 물방울이 떠다니면서 선풍기 바람과 섞여 시원함을 만들어내거든요. 다만 너무 많이 뿌리면 습도가 올라가니까 적당히 하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방법을 한꺼번에 다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한두 가지만 선택해서 써도 충분히 시원하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일주일 정도 꾸준히 해보시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방법들을 언제 어떻게 조합해서 사용하면 가장 효과적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먼저 밤사이 들어온 바깥 공기를 빼내기 위해 창문을 열어두세요. 하지만 오전 10시 이후부터는 바깥이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창문을 닫고 얼음이나 페트병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후 1~2시 가장 더운 시간대에는 얼음, 그릇과 아이스팩을 동시에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젖은 수건으로 목이나 손목을 시원하게 해주시면 한여름 폭염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요. 저녁 9시 이후부터는 다시 창문을 열어서 바깥 공기를 순환시키시고 밤에 주무실 때는 발을 시원한 물에 담그거나 쿨링 스프레이를 활용해 보세요. 이렇게 하루 종일 상황에 맞게 방법을 바꿔가며 사용하시면 에어컨 없이도 정말 시원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5가지 방법 기억하시죠? 얼음과 페트병으로 선풍기를 에어컨처럼 만들고 아이스팩으로 선풍기 뒤쪽을 활용하고 밤에는 창문 환기로 공기를 바꾸고 젖은 수건이나 쿨링 스프레이로 몸을 시원하게 하고 신문지와 숯으로 습도를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들로 저는 작년 여름 전기료를 4만 원대로 유지하면서 한 달에 10만 원이 넘게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이웃분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었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이 방법들을 꾸준히 사용하면서 제 여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전기료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이제는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이번 달에는 얼마나 줄었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해졌어요. 밤에 깊이 잠들 수 있고 낮에도 활기가 넘치며 더위 때문에 짜증내는 일도 없어졌거든요.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고 있을 때는 감기에 자주 걸리고 관절도 아팠는데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시원함을 만들어내니 몸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냉동실에 페트병 하나 얼리고 택배 아이스팩을 찾아서 준비해 보세요. 전기료 걱정 없는 시원한 여름, 건강한 잠, 쾌적한 집까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직접 해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특히 얼음 그릇 방법은 오늘 당장 해보세요. 냉동실에 얼음 있으시죠? 큰 그릇에 가득 담아서 선풍기 앞에 놓고 30분만 기다려보세요. 정말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실 거예요. 저희 이웃분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실제로 해보고 나서는 모두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방법들의 가장 큰 장점은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음, 페트병, 신문지, 소금 이런 것들은 모두 집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새로 살 것은 아이스팩 정도인데 그것도 택배 받을 때마다 모아두시면 됩니다. 쿨링 스프레이도 몇천 원이면 한여름 내내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방법들을 사용하시면서 한 가지 더 얻으실 수 있는 것은 성취감입니다. 내가 이런 지혜로 우리 집을 시원하게 만들었다는 뿌듯한 마음이에요. 저도 처음에 이 방법들을 써보고 나서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환경 면에서도 정말 좋습니다. 에어컨을 덜 사용하면 전기도 덜 쓰고 지구 온난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잖아요. 우리 손자 손녀들이 살아갈 지구를 생각하면 이런 작은 실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이웃이나 친구분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이런 좋은 방법들을 꼭 알려주세요. 요즘 홀로 지내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신데 전기료 때문에 더위를 참다가 건강을 해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특히 젊은 분들은 에어컨에만 의존해서 살고 있는데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전기료, 절약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요즘 물가도 비싸고 생활비 부담이 큰 시대에 이런 작은 지혜가 모이면 큰 도움이 되잖아요. 여러분께서 이 방법들을 실제로 사용해 보시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얼음 그릇 방법을 써봤는데 정말 시원하더라. 페트병을 얼려서 써보니까 에어컨 못지않다. 이런 생생한 후기를 들려주시면 다른 분들도 용기를 내서 시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이 방법들을 시도해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시면 그것도 함께 나눠주세요. 함께 지혜를 모으면 모두가 더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앞으로도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을 계속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요리 비법,
청소 노하우, 건강관리법, 절약 비법 등 우리 나이에 꼭 필요한 실용적인 정보들을 꾸준히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새로운 내용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요즘은 워낙 많은 정보가 쏟아져서 구독만 해놓으면 놓치기 쉬워요. 알림까지 설정해 두셔야 확실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 방법이나 실제 써보신 후기를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과 경험을 나누다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서 에어컨 없이도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만들어 가요. 이번 여름은 전기료 걱정 없이 편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시원한 여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여름 되세요.